네, 제8강, 아하, 이게 펀드구나, 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펀드에 대한 인식과 상식들을 잠깐은 접어두시고 이 강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펀드의 탄생과 배경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탄생 배경과 목적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펀드라는 거에 대한 인식과 접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네덜란드의 세계 최고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의 금융위기로부터 이 펀드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770년도에요. 이 암스테르담의 주 고객이었던 이 영국이 그때 당시에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서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엄청 받았습니다. 돈을 엄청 빌렸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 얘네가 뭔가를 할 것 같아서 이 증권거래소에 그 영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재정 문제가 불거지고 그리고 식민지의 어떤 반발이나 불안전한 치안이 유지되면서 이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영국의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했던 사람들의 돈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는 최초 1770년도에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서 아브라함 밤 켄트위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뭐 펀드가 뭔 상관이 있냐? 자, 투자를 잘 모르는 농민들의 자금을 주식자금으로 투자시켜서 경제위기를 넘기려는 목적으로 펀드를 개설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질 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연기금이 받쳐주면 코스피가 다시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건 주식자본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주식자본이 빠져나가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투자를 잘 모르는 농민들의 자금을 주식자금에 투자시켰다라는 게 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죠.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어떤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돈을 모으고 농장 사고 뭐 가축 사고 이게 전부였는데 이 농민들의 돈을 주식자금으로 가져오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됐던 거죠. 자, 다음은요. 그러면 결국은 당신들이 돈을 내면 우리가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이 목적이 바로 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농민들이 우리는 잘 투자를 모르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 반 켄트위치라는 사람이 우리 전문가들이 대신 운영해줘서 수익률을 이만큼 주겠다라는 이런 그 조건을 걸고 농민들이 그때 당시부터 펀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 글씨가 이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자, 보세요. 투자를 잘 모르는 그리고 밑에 줄에 투자를 대신입니다. 자, 그거는 이 펀드의 최초 목적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신 운영해 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펀드고요. 이 펀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의 자금으로 운영이 돼서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펀드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나 여기 강의에 사실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드의 종류는 무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근데 대표적으로는요, 주식형 펀드, 주식이 막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채권형 펀드, 그리고 실물형 펀드. 실물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자산들을 얘기합니다. 부동산도 포함되고, 금도 포함되고, 은도 포함되고, 곡물도 포함되고, 뭐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펀드, 그때 당시에 뭐 유행하는 펀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영화 산업, 무비, 영화 산업을 하는데 이 영화가 뜰 것 같다. 그럼 거기에 자금이 모여서 펀드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박,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그럼 조선 사업에 투자하는 선박 펀드, 이런 것들도 뭐 테마 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나는 뭐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 나는 브라질, 러시아, 나는 뭐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어, 난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해외 펀드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펀드들은 대부분 개방형 펀드라고 개방형 펀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펀드란 뭐냐면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뭐 트러스트한 신기숙한 주식형 펀드가 있다 라면 이거는 뭐 어느 때만 가입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들이요. 그리고 불입금도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적금 아시죠? 매달 얼마씩 정해져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넣고 싶을 때만 넣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적으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투자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또 납입을 멈출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펀드입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제 폐사형 펀드라고 해서 가입하는 시점도 정해져 있고 불입금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열어놓은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펀드는 무조건 위험하다? 아닙니다. 펀드가 위험한 게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는 대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보다 안전한 게 바로 채권형 펀드입니다. 왜냐고요? 이 은행이라는 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기업에게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형 펀드라는 건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합니다. 국공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나라를 얘기하죠. 나라에서 한마디로 나라의 돈을 내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 이자를 받는 건데 그러면 나라가 안전할까요? 은행이 안전할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형 펀드도요. 실제로는 은행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자를 못 받을 리가 없거든요. 참고 지식으로는요. 또 적금 계산 방식이 아닌 원금 대비 수익률로 펀드는 계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뭐 적금이 6%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좀 전 그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그 적금 계산 방식에 대한 강의 보셨죠? 예, 그것처럼 이 절반 이하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펀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금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 계산 방식이 따라가지 않고 이제 원금 대비 수익률 계산이 된다는 것도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겠네요. 자, 여기까지 펀드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처음 생각하실 때 너무 위험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